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가 위변조되고 일부 언론사 서버가 공격당한 사실을 확인한 뒤 사이버 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애플과 특허 소송 중인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열린 데이터 공유 기술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78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02%, 18.38포인트 하락한 1780.6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발표와 중국 금융시장 신용 경색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인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2,136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358억 원, 949억 원어치 팔자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외국인은 오늘을 포함해서 13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 장비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종목이 하락했는데요. 종이 목재가 4.91%를 하락한 것을 비롯해 의약품,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 등이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22% 내린 129만 7천 원의 장을 마감했고 한국전력과 SK하이닉스 등도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하락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으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은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보르네오 가구가 신규 사업 진출 소식에 상한가로 장을 마쳤고 대한해운도 인수기대감에 10.33% 오른 6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5% 급락하는 등 신용 투자자들의 큰 손실이 우려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전 한때 반등에 나서다가 중국 증시가 장중 5%까지 폭락하자 하락 반전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투매 양상을 보이면서 5.44% 떨어진 480포인트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증시가 연일 바닥을 모르는 하락장을 연출하면서 신용거래 융자에 따른 반대 매매 규모도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지난 21일까지 신용거래 융자에 따른 반대 매매 금액은 총 527억 원으로 하루 평균 4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67억 7천만 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신용거래 융자로 인한 반대 매매 규모는 지난 2011년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약 10에서 30억 원가량에 머물렀지만 이달 들어서 국내 증시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중국 경기 침체 등 G2의 영향으로 크게 흔들리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 투자를 위해서 빚을 내 3거래일 만에 갚아야 하는 미수거래로 인한 반대매매 금액마저 크게 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이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6월 미수거래에 따른 하루 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85억 7,400만 원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미수거래에 따른 하루 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 1월 60억 3,500만 원, 2월 44억 5,300만 원에 이어 3월과 4월에는 각각 57억 원, 66억 원 규모를 보였는데요. 저축은행과 보험, 캐피탈 등을 통한 연계 신용이 지난 5월 말 1조 4천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2011년 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반대 매매 등으로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선물 시장에서 한 증권사가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30분께 기관을 통해서 코스피 200 지수 선물에 약 7,700계약 이상의 대규모 매수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 선물 9월물은 오늘 232포인트에서 236포인트까지 4%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한 중형 증권사를 통해서 나온 매수 주문은 5분도 채 안 돼서 4,000계약 가까이 다시 매도됐고 지수 선물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는데요.
지수 선물이 반등하자 프로그램 매매로 차익거래 자금이 유입돼 코스피가 장중 낙폭을 좁히기도 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주문 실수를 내고 나서 즉시 물량을 정리하고 손해를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손해액은 최소 100억 원이 넘는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규정에는 주문 실수 등 차고 거래 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오늘 사고는 지수 선물이 3% 이상 급등락하지 않아서 구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오늘 주식 선물 급반등이 국내 한 증권사의 자기 매매팀 주문 실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건은 차고 거래에 따른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김종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또 현 정부 들어 재벌 총수가 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사 돈 600여 원을 횡령한 혐의와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 원의 배임을 저지르는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회장이 소환되고 사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그룹 내에선 향후 그룹을 끌고 나갈 비상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룹 경영은 일단 이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CJ 부회장 또는 그룹 공동대표이사인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몰수특례법 개정안인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합의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소위는 또 전현직 대통령의 불법 취득 재산에 대해 본인 이외에 직계, 좀비속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가 위변조되고 일부 언론사 서버가 공격당한 사실을 확인한 뒤 사이버 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10개 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위기 평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합동조사팀을 꾸려 원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공격 주체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외에 안행부와 미래부,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일부 언론사 및 새누리당의 일부 시도당 인터넷 홈페이지도 해킹 의심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해킹은 국제 해커 그룹인 어나니머스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구국전선 등 46개 웹사이트를 해킹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한 보복성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애플과 특허 소송 중인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열린 데이터 공유 기술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디어 플레이어와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 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본 시장에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여 모바일 업계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미국의 양적 완화 움직임과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로 시장 불안이 커짐에 따라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회사채 신속 인수제 부활과 채권안정펀드부터 담보부 사채와
적격기관 투자가 제도 개선, 하이힐드 펀드 활성화까지 기존에 존재했거나 미진했던 제도를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변동 현황을 주시하면서 관련 대책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위기 시에 나왔던 회사채 대책들을 보완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시 꺼내는 차원이라면서 일단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인구 대비 스마트폰 보급량을 뜻하는 스마트폰 보급률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7.6%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보급률 14.8%보다 4.6배 높은 것입니다. 한국은 두 번째로 보급률이 높은 노르웨이 55%보다도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한국이 스마트폰 보급률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2011년 38.3%를 기록해 홍콩, 스웨덴, 싱가포르에 이어 4위였습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발언으로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리 인상의 기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포괄적 리스케줄링, 즉 채무 재조정을 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포괄적 리스케줄링이라고 하니까 좀 이름이 거창한데요. 사실상 내용은 단순합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기업과 가계에 부담이 되니 이를 어떻게 대비할지 미리 살펴보겠다는 것인데요. 채무 재조정인 만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나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만기 구조를 다양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장 금융당국은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회사채 신속 이수제 부활이나 채권 안정 펀드부터 담보보사채와 적격기관 투자가 제도 개선 등의 기존에 존재했거나 미진했던 제도를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금융시장 변동 현황을 주시하면서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회사채 시장이 얼마나 어렵길래 당국이 나서게 된 것입니까? 네, 국내 회사채 시장은 이미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이후 유동성 축소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 탓인데요. KB금융지주는 28일 회사채 3,500억 원어치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발행을 당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채권 1년물 1조 원과 91일물 1조 4천억 원치를 발행했지만 1년물은 6,500억 원, 91일물은 1조 2,400억 원 매각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량기업인 CJ와 우리금융 계열사마저 회사채 매각에 실패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는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발행이 쉽지 않은 A급 이하 회사채가 10조 원, 건설과 해운, 조선 같은 취약업종 회사채 만기가 4조 7천억 원치에 달합니다. 가계부분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클 것으로 보여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국은 가계부분의 대출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만 465조 원에 달합니다. 금리가 0.1%포인트만 올라도 약 4,6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생기는데요. 금융권의 가계대출 부분도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국은 면밀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하락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를 비롯한 가계부채 전반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은행별로 채무 재조정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사에 따라 국내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려 지금까지 무제한적으로 푼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되어 있던 자금들이 속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이어지다가 잠잠해진 후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전문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경제부 김영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 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제단체장들이 기업 경영 환경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솔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오늘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허 회장은 앞으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 환경이 좀 더 개선되면 투자 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순우 신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계열사 대표 13명 가운데 11명에서 12명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우리카드는 유증근 전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아비바생명은 강영구 보험개발원장, 금호종합금융은 설상일 우리은행 상무가 신임 대표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록 우리파이낸셜 사장은 유임 쪽으로 기울었으며 박영빈 경남은행장은 조만간 교체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금융의 한 관계자는 오는 26일 자회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열어 교체 대상자의 후보를 검증하고 27일쯤 인사를 확정 발표할 것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최대 교육기술 전시회에서 첨단 교육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4일부터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는 국제교육기술학회 전시회에서 갤럭시 노트 10.1 등을 활용한 삼성스쿨 등 다양한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국제교육기술학회는 삼성전자와 구글, 캐논, 레고 등 90개국 500여 업체가 참여하는 교육전시회로 올해는 13,500명의 관람객이 참가해 첨단 교육 솔루션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스쿨은 교사와 학생이 전자칠판과 갤럭시 노트 10.1을 활용해 서로 화면을 공유하며 양방향 참여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점포수 기준으로 편의점 3위였던 GS25가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는 지난달 현재 점포수가 7,416개로 7,270개인 세븐일레븐을 제치고 다시 2위에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세븐일레븐의 자리를 내준 지 5개월 만에 다시 순위가 오른 것입니다. 업계 1위는 8,013개의 점포를 거느린 CU가, 4위는 1,897개인 미니스톱이 차지했습니다. (6월 25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